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규룡 소장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 1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장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산비라든가 사료 단가, 사료 급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산차 구성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과연 분만사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포유모동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양관리 기본 체계도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후보돈이 농장에 입식했을 때가 평균 151년 90kg입니다. 이것이 3개월 동안 격리 사육해서 교배까지 들어가는데 약 240일에서 270일령의 첫 교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임신 전기, 그 다음에 임신 중기, 임신 말기, 분만, 이후 그 다음에 자돈 육성 비육 하면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면은 이 농장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양관리 기본 체계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만사의 사양관리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모돈의 사료 섭취량을 얼만큼 먹였느냐, 또 이유자돈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이유시켰느냐, 때 이유시켰을 때 모돈의 바디 컨디션은 얼마만큼 적정한가.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분만사 전체의 흐름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돈의 사료 섭취량이 많아야 비유량이 높습니다. 즉 젖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젖이 많이 나와야 포유자돈들이 그만큼 튼튼하게 이유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시 체중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돈의 사료 섭취량이 많아야 다음에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만사의 실내 온도는 과연 몇 도가 적당한가? 즉 20도로 유지시키고 있는가? 또 습도는 적당한가? 물은 충분히 나오는가? 그 다음에 변비는 발생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변비가 발생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열이 나서 변비가 발생된다든지, 사료 섭취량이 부족해서 변비가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섬유소가 부족해서 변비가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 섭취량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그 다음에 이유자돈, 그 다음에 이유 시점의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발정 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의 산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 전체를 봤을 때 임신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분만사의 사양관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하 일령과 또는 교배시켰을 때 산자수와 발정 제기일수, 분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사의 포유모동 관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유모돈 관리, 즉 분만사의 관리는 우리가 모돈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때 총 산자수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요즘 다산종 모돈이어가지고 총 산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포유 육성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자돈을 이유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포유 육성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자돈을 이유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분만 전후의 사료량 조절, 그 다음에 초산돈에 대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양자 보내기와 데모돈 활용에 대해서 오늘 분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유모돈 사료급여 표준법입니다. 그래서 분만 전후에 사료량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서서히 올려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에 사료를 절식시키라고 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 모돈한테는 소량의 사료를 급여해라.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만 전후의 사료량을 조절을 잘 해줘야만이 되는데 갑작스런 사료량의 변화, 갑작스런 사료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포유 모던이 무유증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유증 부분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7년이 지나면은 사료량을 이웃시킬 때까지 최대한 급여해라. 요즘 다산성 모던 같은 경우는 3 내지 4일령부터 사료량을 최대로 급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던 1두당 2.5kg에 자돈 1두당 500g, 즉 예를 들어서 10두 달린 포유 모던이라면은 2.5kg 곱하기 2.5kg 플러스 10두 곱하기 0.5kg 하면은 약 7.5kg 이상의 사료를 급여해라. 그래서 포유 모던 사료 급여 방법에 따라서 포유 모던의 사료 섭취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산자수라든가 임신사에 가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유 모던의 사료 급여 표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유 모던은 우리가 분말 A 정도는 이동시키죠.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임신사 분만이 많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분만사로 하루 이틀 전에 이동을 시킨다든가 환경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만사에 들어와서 최대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만 예정 7일 이내에 분만사에 반드시 입식시켜라. 그 다음에 분만사에 입주시킬 때 우리가 약욕이라든가 구충을 실시해라. 그 다음에 분만 전후에 사료량을 조절해라. 그렇죠? 그래서 임신된 사료를 우리가 보통 임신 말기에 포유된 사료를 급여하는데 보통 일반 농장에서는 그러한 사료 급여 라인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분만하기 일주일 전까지 임신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유 모던 사료와 임신된 사료의 열량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료량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만 전에 사료량 조절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후 사료통에 물을 급여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먹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 급여 시간을 조정해줘라.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겨울철은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에 사료를 급여해줘라. 그 다음에 사료 급여 수를 늘려줘라. 이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사료량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사료를 급여해 줌으로써 사료 섭취량을 늘려주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료 포유 모델의 이러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사료 급여 시 우리가 액상 사료를 줘라. 그냥 건식 사료를 줬을 때 사료 급여량과 액상 사료를 줬을 때 사료 급여량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한 자료에 따르면은 액상 사료를 급였을 때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를 먹지 않는 모던에 대해서는 발견시 조치를 실시해라.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모던은 금방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불돈에 대해서는 발견 시 조치를 실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도태를 실수하게 결정해라. 그래서 일주일 전에 우리가 보통 이 시점에 포유 모던을 도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데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전에 모던 도태를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모던당 포유 자돈수를 조절해라. 그래서 이런 다산적 모던 같은 경우는 총 산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돈수가 많았을 경우에 우리가 초사자 같은 경우는 다 키워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양자 보내기를 통해서 또는 대물을 통해서 우리가 포유 자돈수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만 시간을 가능한 줄여라.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분만 시간이 굉장히 길 경우에는 모던이 상당히 기력이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젖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분만 유도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시원한 시간대에 분만할 수 있도록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해줘라. 그 다음에 그 보온등 관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던의 머리 쪽에 우리가 보온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보온등이 모던의 머리 쪽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사료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유증이 들어옵니다. 무유증이 들어서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무유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유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질 변화 같은 경우는 모던의
젖꼭지 있는 쪽, 즉 중간 부분에 우리가 보온등을 설치했을 때 그 열에 의해서 유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질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포유 자돈들이 그 젖을 먹고 설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던이 사료를 안 먹기 때문에 나중에 이유시켜서 발정이 진행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온등을 엉덩이 쪽에다가 설치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포유 모던의 사료 급여 관리, 분만 조류의 사료량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모던한테 어떻게 하면 사료를 많이 먹일 수 있는가, 그러한 관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